만에 하나 오픈 AI가 파산을 한다면 그것은 왜 그렇고 그것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오래 살았는데 5명의 기술자가 모여서 회사 만든다 그래서 5조 10조 원 펀딩이 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 역사에서 러시는 왕왕 있었지만 골드 러시, 금광을 캐러 갔는데 사실은 돈을 번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AI 러시에서 혹시 나중에 돈을 버는 곳은 다른 쪽이 아닐까라는 결국 요 두 사람, 그러니까 얼트만과 그 일론 마스크의 내공의 차이인데 진정한 사업가이자 최고의 엔지니어 넘버원은 압도적으로 일론 마스크다. 실적 발표되는데 TSMC는 항상 CEO 회장님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우리 수익성 압박 요인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했어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자, 하루에 하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 씨가 이게 또 뭐 시스템 리스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스물스물 나오는데 네. 오늘 하루에 하나는 밀의사 아니죠? 밀사밀의사 뭐 여전히 네. 이해하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네요. 네네. 자, 바야흐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블랙아웃. 네, FOMC 바로 직전에 연준 위원들의 마지막 비둘기 전 발언 이후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거의 한 98%니까 네. 이번에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포인트는 이 인하의 끝자락은 언제일까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사실 어제장을 보면서 오늘 오랜만에 이남우 교수 오셨으니까 네. 이남우 교수께서 잘 말씀 주시겠지만 이 지역은행들의 부실 그 근간에는 어떤 게 자리하고 있을까,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크게 우려해야 될 것인지. 근데 보면 시장이 크게 우려했으면은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금융 관련한 기업들은 뭐 주가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하락하긴 했지만 네. 예, 반도체 쪽은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가려진 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가려진 거. 바퀴벌레 있잖아요. 네. 날아다니는 거 아세요? 뭐 날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네. 여왕바퀴벌레 되면은 날아다니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벌레 무서워하시고. 자, 과연 우리가 그 벌레를 무서워해야 할 만한 상황인지 또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제가 원래 홍콩 살았는데 홍콩은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엄청 크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2주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바퀴벌레가 몇십 마리가 모여 있는데. 집에요? 네. 홍콩은 거긴 뭐 바퀴벌레 아열대 지방이니까 그렇죠. 약 그래서 뿌리면 안 잡히나요? 조그만 바퀴벌레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새 제가 안 그래도 수준으로? 바퀴벌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바퀴벌레 얘기를 비롯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랜만에 정말 2주 만에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건 아니고 요즘 10월, 11월에 네. 국제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해서 되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회의가, 어제는 여성 리더십 관련된 회의 제가 가서 사회를 봤는데 11월 중순에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ACGA가 네. 가장 큰 연례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어서 전 세계에 한 300군데 초대형 연기금, 뭐 우리가 보통 아는 투자가 연기금 다 와서 한국에? 사장님, 임원님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이 잘 됐냐 이제 진단하는데 이게 과연 5천을 가느냐, 5천을 가고 3천으로 내려가느냐, 5천을 가고 다시 6천을 가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제 우리 잘하고 있지만 되게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한국을 위해서는 좋은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그 국제 컨퍼런스가 네, 있어서 네, 예. 아쉽게도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리를 비우시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네. 특파원 역할로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전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퉁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뭐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원래 이 미국 언론도 뭐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대단하지만 원래 영국계 언론이 약간 비판적이면서 좀 더 국제적인 감각을 있어서 조금 더 지식인들은 원래 그 데일리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제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누런 종이 네. 이거랑 주간지는 이코노미스트를 많이 보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몇 주 전부터 계속
AI 쪽에 뭔가 좀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워닝을 해왔고 네. 저도 2주 전에 나왔을 때 이 엔비디아가 재벌 같은 투자를 좀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냐. 상호 투자해주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번에 큰 제목이 나왔어요. What if OpenAI went belly up? 그래서 뭐 What if는 만에 하나, 혹시라는 말이고 belly up은 belly는 뭐죠? belly는 우리 배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배가 원래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도는 파산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우리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오픈 AI가 파산을 한다면 그것은 왜 그렇고 그것의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갖고 오늘 좀 첫째 스토리인데 저도 한 35년 넘게 자본시장에 몸을 담았는데 이러한 그 투자 러시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AI의 실체는 확실히 있고 모든 그 거물들이 실리콘밸리가 이거는 AI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좀 숨겨진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오래 살았는데 5명의 기술자가 모여서 회사 만든다 그래서 5조, 10조 원 펀딩이 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리스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궁금증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러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좀 고민거리였거든요. 미국 역사에서 러시는 왕왕 있었지만 골드 러시 금광을 캐러 갔는데 사실은 돈을 번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AI 러시에서 혹시 나중에 돈을 버는 곳은 다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엄청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인프라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데는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실적 발표한 TSMC도 AI 때문에 우리 매출이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전망은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근데 과거와 틀린 게 옛날에도 뭐 우리 그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 부동산 버블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차입에 의존해서 버블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어서 약간 차입에 의한 것보다는 다른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차입에 의한 거는 결국 그 부실채권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데 에코티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은 결국 주가 하락이 되면 조정을 거쳐서 되는데 네. 부실 상각은 없죠. 그 대신 이제 그 충격은 또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되게. 네. 자, 이어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좀 하나씩 들여다보겠고요. 오늘 주제 3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타이트한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하여간 관련돼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AI의 좀 대가분을 제가 아는데 이제 그분이 샘 엘트만이 결국 이런 딜을 제일 많이 벌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샘 엘트만과 그 일론 머스크의 내공의 차이가 좀 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한 2달 전쯤 해줬는데 내공이 누가 더 깊은 거죠? 내공은 일론 머스크가 훨씬 그냥 진정한 엔지니어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아우르는. 근데 샘 엘트만은 이 사람도 천재입니다. 천재고 대단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거의 뭐 뱅커 같은 딜 메이커를 그러니까요. 하고 다녀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여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고 오늘도 최근에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도 경고하는 사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AI 쪽에 AI가 실체는 있고 세상을 바꾼 어마어마한 기술이지만 그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greed가 단기 탐욕이 연루가 돼서 이것이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도 일명 기사에 FT 파이낸셜 타임스가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투자의 러시 그 규모는 저도 하여간 35년 넘게 이 자본시장에 있었지만 저도 처음 보는 이제 그런 거다. 이제 그래서 하여간 저 한번 큰 가정, 빅 이프 가정을 한번 하고 오픈 AI가 혹시 잘 안 되면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오픈 AI랑
약간 이제 관련된 족보입니다. 네. 관련된 회사.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출자 같은 것을 했고 네.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엮였고 오라클한테는 3천억 달러의 그 데이터 센터 주문을 냈죠. 엔비디아와는 서로 출자도 받고 거기다음에 비즈니스도 일으키고 뭐 브로드컴과도 이제 계약을 며칠 전에 또 2차 계약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근친상간 너무 이 배타적인 자기 그 우군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한다. 투명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나왔던 기사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아주 복잡한. 재벌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픈 AI가 중심에 딱 있고 오픈 AI가 엔비디아로 돈 받고 지금 뭐 얼마 전에는 AMD와 함께 지분 관련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하고. 실제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AMD에는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지분을 또 받기도 하고. 그렇죠. 돈이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되게. 네. 이 구조가 중간에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군요. 가장 큰 문제는 오픈 AI가 올해에도 한 15조 원 적자가 나는데 당분간 적자가 날 텐데 네. 완벽한 그림을 그려서 10년 동안 엑스큐트를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뭐래도 하나 삐끗되면 이게 그냥 와장창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지적을 좀 우리 똑똑한 언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젠슨 황이 우리 재벌한테 순환 출자를 배웠냐.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고. 네네. 제프 베조스 그 유튜브 한번 쳐보면요. 그 제프 베조스하고 AI 버블을 쳐보면 쇼츠에도 나왔던 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실체다. 세상을 바꿀 것이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근데 이제 AI가 보급이 확산이 돼서 경제가 모든 기업의 생산성의 그 개선을 누리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버블이라는 건 과거에도 항상 있었다. 금융버블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거였고 그것은 나중에 털어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AI 버블은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의 엔지니어가 모여서 5조, 10조 원의 펀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AI 이름을 닫은 투자는 모든 게 다 펀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도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재밌는 게 오픈 AI에 149군데 VC나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 50군데가 엔트로픽에도 더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잘 아니군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 가장 실리콘밸리에 뛰어난 VC도 어디가 성공할지 베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양다리 군데. 아니면 3군데 걸치는데 그거보다 떨어지는 데는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 그렇죠. 같은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가는. 그래서 모든 투자가 AI 이름만 달면 펀딩이 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프 베조스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 AI는 horizontal, 그러니까 평평한 수평적인 거여서 결국 세상을 바꾸고 모든 기업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개선을 할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은 결론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네. 5년,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뭔가 밑에서 벽돌을 하나 빼내면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이제 그쵸. 그런 지적을 그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스 최근에 해왔고 이제 제프 베조스도 메시지는 판을 깨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제프 베조스 하면 아마존이 여전히 떠올라가지고 AI에서 뭔가 제일 느린 게 아마존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애플 하고. 다음에 늦죠. 좀. 그쵸, 그쵸. 근데 거기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 지금 한 달 사이에 오픈 AI가 만들어낸 딜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하고 뭐 이런. 이 사람 한국도 왔었죠. 예, 그 사이에. 맞아요. 대만도 그 전에 몰래 다녀왔었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날 또 주가 폭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서 오픈 AI도 지금 좀 급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전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급증이 네.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리고 그 일론 마스크도 알트만을 의식을 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AI에 대해서 소송도 걸고. 근데 이 얼트먼이 조급증에 시달려서 뭔가 급하게 딜을 급조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가령 이루어진 반도체 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9월 11일 날 브로드컴과 커스텀 AI
그 칩과 관련된 100억 달러 그 계약을 했고 그 결과 브로드컴 시총이 13% 280조 원 올라갔습니다. 2주 후에 엔비디아로부터 1,000억 달러 140조 원 출자, 그러니까 20% 지분에 해당되는 걸 받고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한 3.5배 되는 그 칩을 그 엑셀러레이터를 GPU를 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오픈 AI가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시총이 4% 220조 원 올라갔고 그로부터 2주 후인 10월 6일 날 그 비슷한 유사한 AMD와의 딜을 했고 여기에는 오히려 오픈 AI가 AMD에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사주는 그래서 AMD 시총이 24% 85조 원 올라갔고 며칠 전인 10월 13일 날은 다시 브로드컴과 1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AI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공동 개발한다는 그런 거를 해서 브로드컴이 강세였죠. 근데 요 사이에 한국도 다녀가고 대만도 다녀가고 뭐 딴 데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갔습니다. 일본도 다녀가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 딜. 야, 이게 뭐 그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은 어마어마한 시총의 그 기대감이죠. 기대감 되게. 실제 뭐 반도체 배달은 딜리버리는 몇 년 후에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계약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약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과는 3,000억 달러 450조 원의 컴퓨팅 파워를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라클이 그때 주가가 38% 올라갔죠. 시총이 350조. 저는 또 오라클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지가 않아서 네. 우리가 그렇게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한 달 사이에 주가는 그냥 횡보했습니다. 이후로는. 근데 그날 38%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부킹닷컴, 스포티파이, 질로 부동산 사이트 같은 데를 챗GPT로 엮어서 그 챗봇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만드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헐리우드가 약간 최근에 겁내는 게 소라 2를 출시하면서 이제 비디오 제너레이팅 앱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뭐 그 스페이스X를 뛰어넘는 펀딩을 해서 이제 시총이 7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보다 40-50년 역사를 가진 데보다 네. 실제 뭐 분기에 12조 원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보다도 시총이 커졌는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 잠재 리스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매출액이 한 100억 달러, 한 14조 원쯤 되는데 손실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한 14, 5조 원. 그러니까 이제 한 20억 달러 200억 달러 정도 비용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분간은 이익이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지출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라 같은 경우는 이 그 저작권 소유자들한테 소송을 많이 다 할 겁니다. 근데 그 러스시라는 것은 원래 기업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송에 휘말리면 되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관계를 과연 매니지 할 수 있나. 외국 투자가가 그런 얘기해요. 한국의 재벌 구조를 이렇게 쫙 그리면 특히 롯데는 비서실에서 트래킹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디로 많아서. 투자해서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서로 투자를 해주면서 이 모든 게 서로 엮이면서 결국 진짜 이게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면 이게 if입니다. if 뭐 당장 이럴 리는 없지만 오픈 AI는 주주가 149군데 여기는 이제 뭐 투자 손실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돈 많은 VC 같은 데는 또 뭐 손실이 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종업원이 4,500명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는 이제 주식으로 보상받은 거가 다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파티 계약을 맺은데 이런 데들은 계약 취소로 인해서 주가 하락 뭐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차입이 그 연결된 거는 아직은 없는데 최근에 보면 워낙 빅테크도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메타나 이런 데들도 보면 따로 그 오프 밸런스 부의 항목으로 파이낸싱을 하기 시작해요. 차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금액은 아직은 크진 않지만 그리고 오늘 뭐 지역은행에서 연관된 그 퍼스트 브랜드나 트라이컬러에서 연관된 부실 채권. 네. 제이미 다이먼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바퀴벌레 얘기인데 나는 바퀴벌레 같은 데가 뭐 자기 회사도 JP 모건도 좀 부실이 있어 털어냈습니다. 근데 나는
바퀴벌레가 나오면 내 경험에 의하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수십 마리가 있어서 이제 약간 좀 워닝 시그널을 주긴 했어요. 근데 시스템 내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극히 낮죠. 근데 극히 낮지만 시장은 그런 리스크를 반영을 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가 그래서 그 챗GPT 오픈 AI에 자신의 네네. 상품에다 물어봤어요. 네. 니네 회사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냐 했더니 뭐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있고 당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 뭐 그래서 충분히 다 논리적으로는 과다한 인프라 비용 지불.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입니다. 자기 얘기라고 되게. 해서 뭘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래서 저도 네.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오는 게 아마 샘 알트만에 대한 뭐 우려 내지 약간 경고성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을 거예요. 너 이거 너무 벌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당신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답니다. 뭐 머리에는 있었겠죠.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경영계획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차입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코티 딜이었는데 펀딩이 다 안 되니까 차입을 할 텐데 계획이 좋고 캐시플로우에 대한 설득을 해야지 차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트 파트너십, 그러니까 차입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금 이제 뭐 검토 중이어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 몇 주 안에 한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약간 뇌관으로 뭐 업사이드를 그동안 만들었지만 또 이제 걱정도 많이 하니까. 너무 또 한꺼번에 오픈 AI가 너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과거에 또 저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생각이 나는 게 너네 돈 없잖아. 그렇죠. 굉장히 또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그 자존심이 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 테슬라는 검증된 회사고 200만 대 자동차를 매년 만들 수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역량이 있고 그때 현금을 한 50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오픈 AI와 뭐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기업의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나? 이게 오픈 AI랑 손잡았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건가? 그리고 오픈 AI가 얘기하는 그 숫자가 우리 데이터 센터 이만큼 줄 거고 GPU 이만큼 필요하고 뭐 이 숫자가 너무 과하게 얘기해서 저게 진짜 숫자가 맞는 건가 믿어도 그렇죠.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안 했는데 네. 주가가 뭐 고점을 계속 찍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러한 그 얼트만의 행보가 넌스톱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결국 워닝을 항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장사였으면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장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요 두 사람, 그러니까 얼트만과 그 일론 머스크의 내공의 차이인데 이제 AI를 꽤 크게 미국과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한 40년 정도 그 IT의 뭐 베테랑이고 두 사람을 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정한 사업가이자 최고의 엔지니어 넘버원은 압도적으로 일론 머스크다. 그 사람은 제조하는 프로세스, 하드웨어부터 모든 일관된 소프트웨어, AI까지 모든 걸 다 머리에 꿰어 있고 실제 그것을 실현을 해본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알트만 실제 아직 만든 거는 뭐 챗GPT가 구동이 되고 뭐 일주일에 8억 명이 쓴다 그러죠. 액티브 유저가. 그런 건 있지만 많은 면에 있어서 특히 그리고 실천력 그가 많이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내공은 많이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2달 전쯤 해줬고 이제 제가 오늘 좀 이런 토픽을 할 때 한번 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명분으로 미국 정부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면서 오픈 AI가 혼자 기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뒤에 미 정부랑 같이 손을 잡고 움직이는 거라서 대한민국 와서도 그랬죠. 네. 대통령도 만나고 우리 재벌 회장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단순한 기업의 이제 투자 러시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오픈 AI를 통한 미국의 AI 산업에 있어서의 확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행보인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좀 리스크 없는지도 한 번쯤은 근데 판단해 이제 볼 그 필요가 영어에서 있고. 되게 중요한 말이 execut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실제 해봤냐, 당신 해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력, 실행력 그 점에 있어서는 얼트머니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네. 그런 점을 좀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역시나 그 얘기는 드릴게요, 네네. 진짜. 다만 이사회. 다행인 것은 원래 얼트만이 잠깐 쫓겨났다가 다시 컴백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사회를 좀 어른들을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을 좀 모셔왔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레리 서머스. 다 유대인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죄송해요, 우리 앵커님. 네. TSMC가 실적이 아주 좋았고 상당 부분은 AI에 기여를 했는데 우리 표를 보면 매출 증가율 3분기에 30%, 영업이익 증가율 39%, 그다음에 이익 증가율 39%, 그다음에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은 한 60%, 영업이익률은 51%,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좋았고, ASML 실적도 되게 좋았고 이번 주에 그다음에 TSMC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많이 조정을 안 받는 게 약간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서포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난 1994년 상장되고 나서 매출과 이익이 연 14% 계속 복리를 증가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한 25%, 30%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변곡점을 지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네. 4분기 가이던스도 되게 좋았고, 이번에 다시 얘기한 게 우리는 한 번도 배당을 증가 안 시키니까 매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을 증가시키겠다. 근데 주가가 지난 5년, 10년 동안 너무 올라서 배당을 계속 늘려도 배당 수익률이 이제는 한 몇 년 전에 3%였는데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우리는 배당에 대한 약속을 주주와 투자가와 확실히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도 3년 전에 이 얘기 아빠 그때 여더운 앵커 있을 때도 했는데 네. 2022년 3월에 버핏이 TSMC 샀었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TSMC 주가가 250%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 뭐 한 35% 40% 상승을 했는데 버핏이 $100 미만에서 이건 미국 ADR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티커 코드는 TSM이죠. 그래서 2022년 3분기 바닥에 사서 야 역시 귀신이다 버핏은. 근데 그 다음 분기에 팔았잖아요. 네. 무시를 해서 이유는 안 밝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양안 리스크,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걸 감내하기 자기 어렵다 그래서 판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사서 쭉 우리 버핏 회장님들 들고 계셨으면 한 200% 이상 수익을 냈을 텐데 버핏도 실수를 한다. 근데 우리가 주가가 암만 많이 올랐다 그래도 결국 밸류에이션 봐야 되는데 제가 그쵸. $200 미만에서도 계속 TSM은 우리가 삼성전자랑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주가는 올랐지만 이익도 상향 조정이 돼서 퍼가 25배, 에비에비타 현금 흐름 기준이 15배. 뭐 괜찮습니다. PBR은 10배여서 높아 보이지만 이 회사는 버는 돈을 투자하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PBR이 낮아서 저평가된다는데 그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죠, 되게. 자, TSMC의 실적 발표를 누가 주재했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네. 이제 실적 발표되는데 TSMC는 항상 CEO 회장님이 직접 주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삼성전자에는 이재용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근데 공식적인 타이틀이 없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회장 그러니까 삼성, 나와서. 그러니까 SK 같은 데 그렇고 현대차 같은 네. 데는 정의선 정의선 회장이 네. 대표이사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주 투자가 대한 의무이자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CC웨이는 항상 나왔고 이번에도 나와서 녹화 틀어보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AI 수요가 아주 좋고 우리는 지금 전망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컴포터블하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고 다만 설비 투자 우리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수익성 압박 요인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커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도 그 IR 담당 임원이 하시지 말고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회장이면 회장,
사장님에서 직접 IR을 3분기에 챙겨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일부 있지 않나요? 일부 있죠. 네, 예. 일부. 금융지주사 같은 데가 좀 그런 노력을 하고 네. 메리츠 같은 데 김용범 부회장이 네. 직접 하죠. 그래서 역시 그런 데는 주가 밸류에이션도 높습니다. 맞아요. 오늘 사실 이슈 중에서 TSMC 실적을 보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주주들을 당연히 위한다면 그 회사에 지금 리더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뭐 교수님 계시지만 어떠한 큰 시대 정신과 틀이 바뀌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주면 연속성 있게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IR 문제도 매번 오실 때마다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네. 왜 기업의 청수가 신뢰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에 나서지 않는가. 물론 강력한 페널티가 있으면 한두 번은 서겠죠. 하지만 연속성이 있으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주식 보상이 가장 좋죠. 최근에 그래도 뭐 삼성전자 같은 데가 작년부터 임원 보상도 하고 이번에 PSE 조금 뭐 조건들이 이상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취지는 좋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데 대표이사가 RSU 받은 게 어마어마한 지금 부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회사의 발전이 나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 우리 회사의 주주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과 이사회 이게 이제 3개축이 같이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건 장기적인 주식 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도 10년 계획을 일론 마스크처럼 발표해서 네. RSU 많이 갖고 가서 네. 그걸 달성을 하면 갖고 가고 자신이 없으면 이제 못 하는 거죠, 되게. 그렇게 돼야지 국장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낌에 오늘 이남우 교수님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당장 오늘 밤부터 리서치 센터한테 네. 10년 계획 갖고 와. 각 기업들의 네. 그런 리서치를 담당하는 부서한테 10년 계획을 한번 짜봐라. 그런 얘기가 3프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입에서 나가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너무 좋겠네요. 그건 엄청 예. 보람이죠.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그 CEO는 10년 고민을 그 자리에 10년 후에 본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10년 고민을 항상 해야죠, 되게. 예. 저희 방송을 각 회사의 임원급 분들이 많이 듣고 보신다고 제가 전해 듣고 있거든요. 관련한 회사의 임원분들 예, 꼭 한번 보고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서 기업의 주가도 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믿음도 더 많이 신뢰도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실적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